반갑습니다. 신선한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의 시황 주제는 역시 기관은 쳐올리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역시 기관은 쳐올리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시황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어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안 찍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관심 가져주신 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별도로 제가 방송을 안 했던 내용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다고 했고, 또 어제 월요일 날은 금요일 날 주간 전략이나 또 금요일 날 시황에 대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거의 갔어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별로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할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어요. 물론 제가 귀찮고 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제가 금전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금전적 이득이나 어떤 그걸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 영상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구독이나 조회나 좋아요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좀 많이 약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소수지만은 그런 말씀을 영상을 안 찍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웃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보면은 나름대로 유료방이나 리딩방이거나 전문가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몇 분이 아니라 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먼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시황이나 주간 전략이나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그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 이웃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흉내를 냈거나 아니면 제가 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 올린 글 날짜라든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성격상 모방이나 흉내 내는 걸 잘 안 합니다. 개성이 좀 강하고 스타일이 좀 주관이 뚜렷한 스타일이라서 안 하면 안 했지 흉내를 내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제 생각이나 다른 분의 생각이 일치하거나 유사했을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시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해석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굳이 하고 싶으신다면은 제 날짜를, 블로그 날짜나 영상 날짜를 보시면, 영상은 보통 바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에 나오는 얘기들은 오래전에 묵혔던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슬레발이라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헛소리나 그런 얘기 하는 것들은 오래된 얘기들이고, 여기 뉴스나 실시간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당일 뉴스지만 이제 오전, 오후 그런 시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미리 내가 해놓고 이게 달아놓고 한 건 있으니까 그런 건 있지만, 일자별 시차는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죠.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얘기가 될 수 있던,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거의 옛날 얘기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장전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유가 3.1% 급락 나왔죠.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유가에 대해서 계속 몇 번씩 멘트를 달았을 거예요. 시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왜 제가 지난번에 유가가 2%대 하락했다가 2%대 올라갔다, 2%대 하락했다, 2%대 올라갔다, 오늘 3%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아침입니다. 아침 장전이에요. 장전입니다. 오후장은 또 틀리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제 설명을.
어쨌든 간에 어쨌든 유가가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스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유가가 3% 2% 때문에 작은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박스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결정을 할 겁니다. 왜? 자기는 가야 되니까 어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갈 때 추세는 갈 때 추세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횡보한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도 기술적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락을 하면 하락한 폭만큼 횡보를 하고 횡보했으면 횡보한 폭만큼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다. 응? 정확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한 그만큼의 기간이란 부분이 소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기타 그런 거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ETF는 만약에 결정을 받는다 그러면 관종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ETF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라도 방향 잡아보자. 그냥 소량. 그러면서 공부 삼아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는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눈간에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 주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안 잡아도 돼요. 내려가는 거 잡아도, 인버스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ETF니까. 더군다나 인버스는 더 좋지, 잡기가.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잡으면 좋은 거고, 응? 레버리지는 안 잡아도 되지. 왜냐면, 그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반, 현물, 주식을 매매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가 있냐고요? 상승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는데? 유가 상승의 수혜 종목이 있잖아요. 수혜 종목 상승할 때.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 하나만 얘기한다고, 한다고, 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자꾸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연관성 지어서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영상 보는 사람 별로 없지만 또, 제가 몇몇 보시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상승을, 이거 레버는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 왜 안 잡아도 된다 하겠어요? 종목에는 있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왜냐면 우리 현물은 하락에 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응? ELW가 ELW는 그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이니까, 현물로 할 때는, 상승할 때는, 유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요거하고 관련된 게 뭐 있다고 그랬어. 유가가 상승하면은. 해외 수주 되는 게 뭐야? 유가 상승하면. 조선 건설. 오늘 건설 제가 전에도,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지난주엔가. 또 요거 말 길어지네. 벌써 8분 지났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건데, 건설 쪽은. 뉴스 나와요. 계속. 건설은 계속 요새 뉴스 나옵니다. 관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러니까, 자, 넘어가고, 금값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길어졌어. 자, 여기 누진제 개편 논의, 그러니까 누진제 개편 논의, 예? 산업용을 어쩌래 하라, 폐지 검토까지. 한국전력이 요새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매매를 했어요. 한국전력을. 많이는 안 먹었지만은, 중간에 올라갈 때 중간에 잡았었기 때문에 많은 폭을 먹지는 못했지만, 한국전력이 지금 거의 45도 각도로 쭉 올라왔어요. 좀 쉬었다 가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적은 거예요. 차트는 안 봤어요. 일일이 안 봐요. 저 귀찮아서 게을러 갖고 잘 안 봐요. 그냥 대충 통밥으로 그러겠지 그러고 말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이 상승을 했는데 쉬어갈까 보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제가. 바보들아. 전력에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 내가 매매를 했지만 1차 파동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쉬어가겠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누진제 개편 얘기를 한다는 건, 폐지까지 얘기 나온다는 건, 누진제라는 게 뭐예요? 상전에 때 좋은 거에 나쁜 거에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한전에 좋아 안 좋아? 나쁘지. 뭐가 실적이, 이거 지금도 실적 좋니 안 좋니 얘기 나오는데, 근데 지금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쉬어야 되지.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뉴스 낸 애한테
체면 치료라도 해주려면 흉내라도 내갖고 지금 내려가서 조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잡으면 되지. 겨울에 뭐예요? 에너지 제일 많이 쓴 데가 언제예요? 여름하고 겨울이잖아. 여름 못지않은 에너지 소비를 언제 하느냐? 겨울에 한단 말이에요. 요새 전기장판, 전기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옛날 같은 경우 뭐 나무 떼고 응? 연탄 떼고 했지만은 그래서 여름에 전력 소비보다 겨울 전력 소비가 크단 말이에요. 화재도 더 나는 게 그런 거고 콘센트 열 더 받는 거예요. 콘센트 열 더 받는 게 더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소비가 크다는 거예요. 여름엔 콘센트 열 받아갖고 더운 여름엔 열 받아서 불 안 나잖아. 겨울에 나지 콘센트에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수기가 성수기하려고 여름도 있지만 겨울도 있어요. 겨울 못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 코멘트 달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설명을 또 길게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노하우고 이게 하나의 기법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못 알아듣고 참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내가 일을 지금 내가 혼자 떠드는 거지만, 영상 찍는다고 떠드는 거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몇 년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그래서 제가, 사람 있는 것 같이, 상대가 있는 것 같이, 제가 자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니까. 이런 거 갖고 기법이라고, 매일, 어디는 그러더라고. 메일 보내주고, 뭐, 수급 현황, 뭐, 상승 업종, 뭐, 섹터 그런 거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주면서 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HDS 있으면 다 있는 거. 메일로 보내면 메일 열어보면 될 걸, 열어볼 시간에 그 HDS 확인해 보면 되는데, 메일로 주고받고 해. 그걸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도 귀찮고 얼마나. 내가 매일 여기 시황하고 다 해주잖아. 그 내가 이거 보내주는 거는 이것들은 그 요약본이에요. 핵심 포인트, 분석을 결과물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를 안 주는 거지만 유료 그 돈 주고 그 메일 받아 얼마나 번거롭고 메일 받아 하갖고 출력까지 하고 뭐하고 아유 별거 없어요. 데이터는 다 HTC 있는 거지. HTC 내가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거에 마스터하라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꾸 새끼를 빠진다. 자 그리고 부산마저 광역시로 번진 인구 감소. 부산은 부산 인구 감소는 10년이 뭐예요. 그 전 내 학교 그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부산 인구 감소는 이 새끼들 뉴스 내보내는 새끼들 완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언론 새끼들 이거 웃긴 애들이야 진짜.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 꾸린 얘기가 속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대충 알지. 그리고 뉴스가 수소 전기차 예산 겨우 4,000대라니 하면서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 제목을 이렇게 달고 뉴스 내보낸 데가 있고, 네? 그냥 이렇게 뉴스 내보낸 데가 있어요. 속 얘기는 뭔지 알아요? 뭐 5,200대인가 5,000 뭐 얼마 대인데 4,000대로 줄은 거예요. 예산이. 누가 줄였냐? 얘네 국회의원들이 그 규제 개선하고 신사업하는 거 다 누가 자르는지 알아요? 국회에서 다 자르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놓고 얘네들 이 제목을 왜 다는지 알아요? 국회 욕하려고 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 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고 인구 감소도 반정부 내용에 이게 다 그 유도성, 여론 조작성 이런 뉴스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를 보셔야 되는 거. 근데 이거 갖고도 주가는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런 뉴스를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그럼 국회를 욕하든지 아니잖아. 정부를 욕한단 말이야. 이런 거 갖고 이제 돌려서 비꼬아서 일경산업계약 경영권적 이거는 이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얘 갖고 장난을 칠 테니까 붙을 애들 한번 붙어봐라. 놀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권 소송 제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뉴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급등 변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잘 하셔야 되고 주의 있게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짬밥에 있는 분들은 뭐
이 얘기 나오면 뭐 당연히 붙겠지. 쌈밥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얘기는 계속 뉴스 나오고, 요거 중국 설비 도입이 제외. 이건 캐나다도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제 중국 통신 그것 쪽은 도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일본.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또 싸운 이유가 이제 그 샤오미인가 딸내미 뒤에도 뉴스 나왔어요. 막판에 뉴스나 뭐라고 나왔냐면 얘기를 해줬는데 왜 중국에서는 헛수제 안 하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저 링크를 안 걸어 있네. 캐나다의 반격 체포 직후 중국이 알렸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 애들은 마윈한테도 그렇게 하듯이 스타들 지네듯이 다 썸씽 영화 배우도 여자애들 다 그래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세금 때리고 가둬버리고 그러듯이 그런 거예요. 중국은. 내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중국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알고면서 하는 거 알면서 관리하는 거 관리 꼼짝 마라. 우리나라 공화국 때 안 그랬는지 똑같아요. 어? 배우들 다 그러잖아. 옛날 그 당시 박정희 때 그랬잖아요. 박정희를 안 거쳐간 영화 배우들이 한 명도 없대잖아요. 진실이 것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안 거친 사람이 없다고. 박정희 쪽에 일했던 사람도 얘기를 했던 얘기고. 팩트인지 아닌지는 뭐 들은 얘기니까 뭐 팩트는 라고 할 수는 없고 찌라시 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여기 해외 수주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아까 얘기했죠. 위에 뭐 유가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 같이 링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가 대림산업 이 뉴스가 같이 연달아 나온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 바로 같이 보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내가 건설은 건설끼리 간혹 내가 그러잖아요. 건설은 건설대로 뭐는 뭐대로 이렇게 같이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그 섹터거나 같은 업종이니까 유사성을 보시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 링크 걸 때도 그렇게 걸려줘요. 그렇게 알고 보세요. 같은 간에 어쨌든 간에 수주가 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SOC 예산 이번에 지네들 그래놓고 예산 했다고 뉴스에서 저 국회의원들 나쁘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좋다는데잖아요. 국회의원들 왜 홍보해주는 거라고 욕해도 그 얘기는 뭐 지네 뽑아준다 이거야. 지역구에서는 그 사람 뽑으면 안 돼. 자기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길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아유 하여튼간에 그 지역은 발전이 그걸로 시설을 편리할지 몰라도 수맥 그거 다 그 맥이 끊기는 거 하여튼에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나중에는 땅값 오르고 뭐 부동산 오르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집 있고 한 사람들은 찍을지 몰라도 집 없고 땅 없고 한 사람들은 찍지 마세요.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써야지. 제 얘기는 공정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짜 제대로 돈을 써야 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내 지역에 SOC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표 찍어준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딴 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딴 데 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돌고 도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내 돈이 안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지역에 예산 썼다고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더 중요한 아까 뭐 신사업 하니 안 하니 수소차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 예산을 다 깎으면서 정부 욕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 표를 찍어준다고? 아이고 얼마나 그 지식인까지는 아니래도 아둔한 짓은 하지 말란 얘기지. 자 어쨌든 간에 요 예산 나왔으니까 뭐 건설하고 관계있지. 물론 이제 국내 건설하고 해외 건설하고 틀려요. 그렇지만 주특기가 건설사들마다 주특기가 얘네들은 해외 쪽이 강하지. 얘네들은 그렇지만 국내도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큰 건설들은 얘네가 하지. 큰 건설을, 대형 건설들은. 그러니까 헤어스즈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신용등급, 응? 응? 신용등급도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있잖아, 유가, 응? 어디 갔어? 금방 또 사라졌네. 유가, 응? 유가까지 반등하면 금상첨화. 지금 하락을 했지만, 돌리면은, 횡보하다가, 돌리면, 금상첨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응? 그 타임을 보란 얘기예요. 결론. 저는 안 들고 있습니다. 건설주 아직. 차트도 아직 안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이거 SK 네트워크, 이거 렌터카 회사 지난번에 뭐 인수해갖고 한번 움직였었죠. 얘네들 쭉, 얘도 쭉 올라갔고 한 번씩 움직였던 애들이고, 오스트 임플란트는 뭐 이거는 보험,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하반기 여름에 그게 적용됐으니까 3분기에 실적에 반영될 거다. 오스트 임플란트 그때쯤에 반등을 보니까 매집하실 분들은 조금씩 매집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을쯤에 가을 이후에 반등할 겁니다. 3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그걸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험인가 언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사신 분이 있어요. 한참 고생하셨다가 수익 챙기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앞에 움직였거든요. 3분기 실적 얘기할 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을 건데 차트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적용을 받으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 오스트 임플란트가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거래도 없었고 실적도 안 좋았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떨어질 겁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미리. 왜냐면 얘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좀 안 좋았어요. 좋다가 안 좋다가 막 그랬는데, 근데 여름에 6월인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안 한다, 기다린다, 이 적용 받을 때 혜택 보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혜택 보려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서 매매를 하신 분이 있어요. 들고 가신 분이. 고생을 했지. 상반기에 안 올라가니까. 그걸 장기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하셔야 돼. 내가 지난번에 그 저가, 중장기 저가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매집주 뭐 저거.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변폭을 인내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간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매매를 하시려면 내가 그분한테도 그래서 가을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으면 하시라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이거지. 아니면 못 버티면은 중간에 털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내년에는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 실적이. 만약에 흑자 전환, 그러면 보통 실적은 엄청난 몇백 프로의 그 실적 좋아지면은 상승 급등을 하고, 흑전을 하면 급등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급등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미미하면 뭐 조금 몇 프로 더 좋아지고, 평상시와 같으면 그렇게 많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적 부분은. 그렇지만 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실적이 좋으면. 그런 얘기고, 아침에 내가 뉴스바를 해갖고 삼바하고 아난티인데, 저는 아난티를 매매를 했어요. 반은 중간에 팔았고 반은 상한가에 팔았어요. 상한가를 걸어놨었지. 반은 상한가에 걸어놓고 반은 중간에 보다가 밀리는 것 같아서 팔고, 반만 팔고 반은 놔뒀어요. 상한가 걸어놓고 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팔렸더라고. 아난티를 장전에 내가 보고 잡은 이유가, 얘는 상한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거래량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종목들 해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히는 안 봤어. 아침에 또 게을러갖고. 좀 꼼꼼히 좀 봤으면 이 중에 그냥 빼고 뭐 했을 건데, 거의 다 빠질 항목인데, 얘가 좀 괜찮았었는데, 얘가 괜찮았었고.
얘 말고는 거의 오늘도 아마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보는 그 기준에 100% 들어온 애가 없더라고. 별로. T플러스는 얼마 전에 내가 먹고 나왔던 애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장전에 이제 그런 상황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저께는 계속 이거 아침에 내가 종목을 언급을 해서 그 종목들 중에 괜찮게 움직인 애들이 급등한 애들이 많았어요.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런데 오늘은 내가 보니까 시원찮았어. 다만 이제 요 한창 제재가 시간에 급등을 했어요. 6%인가 7% 올라갔고 얘가 한 2%대인가 상승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야 그 여자애 싸가지 없는 애 걔 때문에 이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안 움직였어요. 저 정치주도 시간에서 처음엔 안 움직였는데 나중에 움직였습니다. 정치들이. 나경원이 그래. 싸가지 없는 애. 그 표 찍어주는 애들, 그 지역구 애들도 참 희한한 애들이요. 나경원이로 했죠. 하기야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찍어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에 좀 움직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전장에도 바로 안 봤어요. 한 10시 넘어서 아니다 10시 되기 전인가 하여튼 10시 전후에 내가 보니까 739 종목이 상승했더라고요. 아침 바로 이게 적은 게 아니고 게을렀지. 그러니까 북한주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북한주가 하락을 했고 상승 섹터는 특별히 이제 상승하는 섹터가 없었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제 인버스가 이제 인버스 ETF 인버스 말하는 거 이거예요. ETF 인버스가 강세를 이뤘어요. ETS 인버스도 있고 뭐 선물 인버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물이 이제 밀린 거예요. 힘을 못 받은 거지 인버스 때문에. 그래갖고 약세를 보인 거예요. 아침에 오전장에. 그래갖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에 오전장에도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인버스 쪽으로 좀 많이 붙였어요. 저도 인버스 그냥 재미삼아 삥 넣고 막 해봤는데 봤는데 또 그만큼 또 많이 또 가지도 않더라고요. 중간에 잡아서. 그러니까 인버스나 ETF 애들은 보통 그래요. 그 전날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정해지냐면 가격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시려면 추세 매매를 한다든지 추세나 기간 매매를 한다든지 전일 매매를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당일로 잡아서 하려면 당일날 1% 뛰기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작아서 진짜 막 강하게 막 지수가 밀리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변동성을 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ETF가. 그래서 ETF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나 기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지. 손을 안 대죠. 그 돈이면 다른 거 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 물리지. 이제 이거라도 했으면. 어쨌든 그랬고 이제 제가 언급했던 저점 그걸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찍지 않았고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릴까? 차트?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코스닥 코스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린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말한 게 요 가격 요선 있잖아요. 요선. 응? 코스피 코닥 요선 아직 안 찍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양수급 업종은 코피, 통신에서 코스피에서 통신에서 코스닥은 제약에 있었다. 이런 장인데 이제 양수급이 붙은 게 그랬단 얘기고 이제 뭐 다른 얘기 나오고 2월드에 얘도 장난주입니다. 장난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막 흔는 거고 셀트리온 뭐 삼바 내놓고 셀트리온 이런 뉴스 같이 내고 제약주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 아프죠. 어쨌든 그랬고 전자결제 섹터가 갑자기 이제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주가 이게 10시쯤 넘었을 땐가 그렇던데
북한주는 이제 하락이 이제 빠지다가 하락 섹터에서 이제 이제 좀 약간씩 하락씩 반등 갖고 멈췄어요. 하락이. 그리고 양지수가 반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급매수를 했었어요. 코스닥에. 그럼 잘 갈 것 같더만 나중에 도로 깽깽했죠. 여기서도 양수구 업종 해놨네. 여기도 양수구 업종 해놨고, 코피, 전기가스, 운수창고, 코닥 제약이었는데 일반 전기, 의료정밀, 금융, 비금속, 코닥이. 이 양수급에서 이제 기관이 뺐던가 누가 뺀가 그러니까 이게 단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은 뭐 줬다 안 줬다 하긴 애매한 부분이에요. 돈이 작으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양수급이 되냐 아니냐는 그 차이는 있지. 액수가 작더라도. 오후장에 이제 583, 오전장에 제가 봤을 때 739, 583 많이 줄었죠, 그죠? 오후장에. 그러면서 이제 외인이 양매도 이때가 1시 2시 안 되기 전 2시 전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양매도에 외인이 약간 매수 들은다 매수 전화했는데 매도를 양매도를 했고 기관이 양매수로 바뀌고 막판에 기관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전자결제는 계속 상승 섹터에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응? 그 수급이 특별하게 들어오는 섹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해갖고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원하는 게 않으니까 크게 유입이 되는 게 없으니까 자금이. 그러니까 섹터들이 보니까 현상 유지, 하락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의 상승 섹터에 있던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부각이 됐었고 계속 좀 주가의 상승도 좀 올리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본 뉴스에 보면 SG세계물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매각은 돈이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긍정이라고 그랬죠. 얘만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을 거예요. 한번 차트 보세요. 안 봤지만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을 거예요.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뉴스를 그렇게 보시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몇 번 했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자, 장 종료 후에 보니까 양지수 모두 막판에 급매수를 하였는데도 582 아까 500 한 개 줄었네. 한 개 줄었네요. 역시 기관은 초올리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관이 막판에 급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막판이 수급이 막 들었어요. 양쪽 다. 근데 그 상승했던 전자결제는 계속 있었고, 전자결제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같이 이제 관계되는 이제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섹터도 같이 올라왔어요. 얘하고 섹터가 틀린 섹터인데 얘도 같이 상승 섹터에 포함이 됐다고. 나중에 처음부터 붙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는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류, 가상이동, 홈쇼핑 등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약 반등으로 이제 주가 유지하는 정도로 보였다는 얘기고, 그 휴온수 형제, 얘가 이제 휴온수 글로벌인가 하고 휴온수하고인가 보톡스 관련 섹터인데 얘네가 이제 상승을 했고, 얘네가 형제가 손잡고 같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락 섹터 이제 마리아나, 얘는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장난주 티를 내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섹터에 사람 마리아나가 있었고, 북간주가 또 다시 밀려갖고 일부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한주가 밀렸지. 나중에 다시 또 밀렸어. 그리고 양매수 업종으로는 이제 코스피 이제 건설, 건설, 그죠? 이 건설이 지난주에도 중간중간 양매수에 걸렸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매집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얘도 올라가야 되니까. 해외 수주 나오지, 신용평가 조치, SOC 나오지, 굿이지 뭐.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 말. 괜히 저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코닥은 막판에 기관 매수로 고르게, 이제 지수는 이렇게 상승 안 했는데 업종이 고르게 상승을 했어요. 고르게. 이게 업종이 이제 골고루 업종들이 이렇게 장 매수가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그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에서 매도를 했대요. 60만 주. 자, 참고고. 자,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양 쌍봉에서 하락 추세의 첫 하락 파동의 첫 파동인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간다고 그랬죠. 지금 내 생각 차트는 안 봤는데 지금 1파에 반등 주고 다시 내려가는 파동일 건데 아마 지금 그러니까 1파, 2파, 3파 3파일 거예요. 그러니까 4파, 5파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때 전에 내가 설명을 한 적 있죠. 그거 참고로 하시고 대마 얘기 계속 나오고 이걸 국내 반임이 많으니까 마리아나가 타락했나? 경쟁이 들어오니까 그랬고 뭐 기공식 불매운동 요 애플 얘기 또 나오죠. 한방눈이 펑펑 요 관련주들은 뭐 옛날 같지 않아서 뉴스에 좀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막히고 하는 뉴스가 나와야 관련주가 움직일 건데 아직 관련주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는 이제 그러다가 내가 요걸 보다가 이제 그 관련주를 보다가 백광을 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나와서 내가 그냥 참고로 이름이 형제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다라는 걸 그냥 다뤄놓은 거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휴게소 얘기한 적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그죠? 네. 요 애들은 뭐냐면 이제 스키장 하고도 관련이 돼요. 네? 눈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뭘 어떤 거 땡겨왔지? 되돌리기가 안 되는데. 4인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휴게소가 위인데? 그렇지. 아닌데 소속해가 그치 이렇게 되네. 맞네. 그죠? 서해안 고소리.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광산업 가성수다. 얘도 한 번씩 얘가 이제 움직이는데 얘는 이제 가성수다 건을 해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가성수다 이게 이제 한때 풍기 현상도 있은 적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가성수다가 뭔지 아시죠? 양재물. 얘가 독성이 강한 애예요. 얘가 그래서 새 녹도 하얗게 만들고 그래요. 강해요. 그 보통 그래서 그 탈색이거나 아니면 탈색이나 뭐 아니면 염색이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 활용도가 많은 약품이에요. 이게 독극물인데 그렇습니다. 사람 타요. 살도 얘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소독제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서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차염산소다. 염산이 염산. 여기 염산인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시간에 이제 시간에 이제 좀 지나서 봤는데 요게 시간에 초반에 보니까 히온스 형제가 아닌 SG 패밀리가 떴다. 아까 그랬죠. SG 패밀리 그렇죠. 위에 장전에 내가 봤죠. 장전인가? 맞을 건데 오전장에 봤나?
어쨌든 간에 SG 패밀리가 있어요. SG 뭐 많아요. 회사가 많다기 그렇지만 하여튼 SG 세계물산들이 있죠. 돈이 들어온다 이겠죠. 요 SG 형제들이 시간에 많이 움직였으니까 얘네들이 다 정치주에 정치주. SG 패밀리가 대부분이 정치주에 엮여 있어요. 얘가. 응? 그 얘가 상승을 해서 초반에서도 상승했어요. 근데 그 누구야 나경원이 얘기 발표 나기 전에부터 얘는 상승을 했어요. 얘네들 패밀리는 초반에. 그리고 나중에 나경원이 발표가 난 후에 마감 확인한 결과 보니까 이제 수소차하고 정치주가, 그러니까 얘도 정치주지만 다른 정치주들도 같이 이제 나경원이 건 발표 나고 나서 움직였어요. 변동을 줬다는 거죠. 이 이슈를 바꿔서 움직였다. 그러면서 이제 한창도 정치주거든요. 얘가 급등을 했고 한창이 한 2%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주라고 다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순환하듯이 그런 부분이었고, 나경원이 선출됐다라는 건 이제 여당에서는 참 얘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나경원이 앞뒤도 없고. 김무성이가 완전 팽 됐지. 완전 밑에 김학원인가? 김학원인가? 하여튼 걔를 이제 김성태가 이제 김성태 했으니까 그 다른 대타를 이어서 하려고 그랬더만, 그래서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거의 뭐 몰표 받았다던데, 얘가 표를 많이 받았다던데. 그럼 뭐요? 김무성이 완전히 그래간 건지, 아니면 나경원이가 김무성이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건지, 그래서 표를 준 건지, 방향을 틀어서, 아니면 김무성이 왕따를 시킨 건지, 그거는 나중에 흐름을 보면 알겠죠. 만약에 김무성이 왕따를 시킨 거라 했다면 나경원이가 이제 김무성이 가만 안 놔두죠. 들들 복치 이제. 그러고도 남을 내니까. 자기 손해보면은 절대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도. 자기 당 내에서도. 일단은 그 유명한 아니니까. 피곤해서 당내에서도 피하잖아, 얘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었고, 미래 나노텍, 얘는 이제 얘도 12발행을 자주 하는 애. 12발행을 여기 주로 내가 12발행 쪽을 많이 이렇게 링크를 걸었어요. 전에는 웬만하면 안 걸어요. 안 거는데 일부러 걸은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155 했고요. 자, 여기서 MOU 제약회사 뉴스가 간혹 지난주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죠. 뉴스가 왜 나오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약은 언제 간다고 그랬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지지난주 제약 움직일 거라고 막 잡은 사람들 꽤 많을 거야. 네. 한국경제 방송 어디 뭐 다 추천했으니까 내가 봐도. 아이고 빙신들. 우리 방에 있던 사람은 내가 말해주고, 방송 들은 사람, 블로그 본 사람들은 내 방송 듣고도 안 믿고 그 사람들 맞듣고 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해드렸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죠? 올라가더라도 순환해서 올라갔고, 특성 있는 애들만 몇 개가 움직였어도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지,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권을 끼고서 애가 MOU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중국을 끼고서. 요즘에 MOU 일반 주식쟁이들 웬만하면 다 안 믿잖아. 이제는 하도 그래갖고 뒤어서. 응? 근데 거기다가 더 못 믿을 중국하고 MOU 얘기를 또 꺼냈으니, 사우디 MOU도 잘 안 믿는데 요새는. 응? 약발에 안 먹힐 텐데 이런 뉴스를 왜 내보내? 응? 왜 내보낼까? 진짜라서? 아니면 전주가 어떻게라도 한번 엮어보려고? 어떤 종목을? T바이오텍? 신규 상장하나? 신규주인가? 전 모르겠네. 이건 검색도 안 해봐서. 어쨌든 간에 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그냥 던져보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MOU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요새 잘 중국발 약발하고.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일부러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이거는
인콘은 희귀질환 시장 진환 순항 계열사 두고 나스닥 상장 추진. 이 나스닥 상장 추진도 이것도 엄청 많이 써먹은 거예요 애들이. 응? 이 나스닥 상장 뉴스 연초에 보통 연초에 많이 나오는데 연초 연말에 인콘 나한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뉴스니까. 여기 또 제약 또 나오잖아. 약품. 내가 이렇게 약 줄줄이 이렇게 해놓은 거 약 쪽을 유틸렉스가 뭐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네. 면역항암제 개발로 발도등. 그럼 신규 상장주인가? IR 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클릭을 안 해봤어요. 링크 안 들어가 봤고. 그래 볼 시간도 없고.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이후로는 이제 뭐냐면 전환사채, 유상, 증자, 뭐 3자 배정 그런 관련 내가 일부러 엮어놓은 거예요. 엠젠 플러스, 제이스테판, ED 얘네들 많이 하죠 발표를. 그죠? 그런데 이거요 17억, 10억, 응? 얘네들 못 믿을 애들인데다가, 응? 17억, 10억,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근데 ED는 80억.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심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ED는 시간에 상한가 갔을 거야 아마. 내가 ED 상한가에서 본 것 같은데 ED를. 그리고 ED하고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난치는 애들이 장난치는 종목들 보면 같은 쩐주들이 많다는 얘기지. 쩐주들 몇 명이 있겠지. 몇 팀이 있겠지. 그러니까 한 팀만 하는 게 아니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어? 그래 하는 거죠. 그죠? 차 돌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같이 뉴스를 내보내는 거는 뭘 장난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저런 짬밥 있는 분들은 관종을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면서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경기하액 국면엔 섬유, 우복, 식료, 그러니까 기초생활소비재가 좋다.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지수가 안 좋은 거하고 또 틀려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시장에 그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시장이 안 좋은 거하고 지수가 안 좋은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 좋은 기초생활 소비재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3일기업공사에 138억, 텐센트 뮤직 상장한다. 미국 상장 뉴스가 두 개나 나왔네요. 박항서가 오늘 9시 45분에 중계합니다. 2002 히든 끝에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 9시 열심히 뛰더라고 애들. 조그마한 애들이 그때 우리 국가대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하네, 응? 열심히 하더라고. 잘하는 애도 여기 있고, 박진감도 있고, 보는 맛도 있고. 한번 보세요, 한번. 9시 45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김정은 서울 방문 반대는 누굴 위한 것인가? 김정은 서울 방문하는 걸 왜 반대를 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산당이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 평생 등지고 어? 쌈박질할 준비만 하고 쌈박질도 안 하면서 체력 소비만 하고 눈 아프게 서로 눈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말자는 거야? 쌈박질을 하든지 눈 아프게 폰만 잡고 준비만 잔뜩 해놓고 뭘 어쩌라고. 반대는 반대를 하면 누가 좋을까? 일본이 좋지. 또 무기상들이 좋고. 반대를 하면 누가 좋을까?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반대를 하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들 돈 받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 뭐. 이 사람 쪽 편이겠지. 편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편드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럼 전쟁 일으키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반대는 엄청 해요 또. 이해가 안 가. 국방비리, 원전비리는 국회의원 선거, 국회 선거 다음에 끝난 후에 한다. 왜? 여야가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방비리 국방부 장관부터 해갖고 뭐 경찰 뭐 검찰 수뇌부 다 관계돼 비리에 모두 다 관계돼 갖고 물갈이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거 다 함부로 못 터뜨리는 거예요. 왜? 다 엮여 있으니까. 누가? 국회의원 애들이 다 엮여 있어요. 국회의원들 그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신선한 개몽 운동 6월 8일 68% 국회의원 물갈이 운동. 이걸 꼭 하셔야 돼. 왜? 그래야 이걸 들춰낼 수가 있어요. 다 엮여 있으니까. 이 내부에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이 각 국방이든지 원전 쪽이든 이 관련된 상하 조직 내에서도 비리가 다 관계가 돼 있고 그 애들도 물갈이 다 해야 되지만 얘네도 국회의원들도 물갈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리가 없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물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갈아버리면 그 밑에 침전돼 있던 밑에 그 똥물이 위에서 보면 막 이렇게 잔잔하니까 막 조용하니까 깨끗한 거 같이 짝짝이를 한번 훅 훑어보세요. 밑에서 똥물이 다 올라오잖아. 또 금방 오염돼 버리고 물을 갈아야 되는 거. 물을 갈아야 되는 거. 물길을 그 길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제발 좀 이걸 하시고 나는 문재인이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그 의도나 생각은 전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한다라는 걸 저는 그거는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얘네들보다는 낫다는 얘기지.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얘네들보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지지나 믿어주거나 그러지 못한 망정. 이번에 그 G20 그 가는데 이 반대하는 애들이 뭐라는데 거길 왜 가니? G20 그 정상회담에 왜 가니? 당선되고 나서 왜 맨날 돌아다니냐고 밖으로만. 그걸 왜 가니? 그건 박근혜가 안 가서 그런 거지 이때까지. G27에 그 안 가면 안 간다고 쌩 난리칠 사람들이 그걸 왜 가냐고. 또 가면 뭐라고, 안 가면 또 안 뭐라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한 것 같으면 그래도 좋은 건 잘했다고 해야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애들이 말했듯이 쪽팔이 조센지는 빠가로이 두들겨 패야 된다고. 두들겨 패야 돼. 그래서 박정희를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도 좋다고 해하고 박정희 같이 두들겨 패야 된다고. 전두환 같이 두들겨 패야 된다고. 때려도 좋다고 해. 변태라서. 누가? 한국인들이 다 변태야 변태. 두들겨 패야 좋대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래 쪽팔이가. 어쨌든 간에 오늘 시황은 기관은 초올리는 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다. 양수급을 기관이. 그리고 지수는 내가 말한 저점을 아직 안 찍었다. 박스다. 박스 행보한다고 뭐 다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일은 내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겠지만 박스 저점을 찍는지 안 찍는지 그건 항상 봐야 되는 거. 내가 지난주 주간 전략에도 했잖아요. 그 찍고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반등할 건지 아니면 더 박스 그리고 찍고 나서 박스 그리면서 잔파동으로 하다가 갈지. 근데 내가 퐁당퐁당에 셋째 주는 상승주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우리 보자. 그거라도 없으면은 올해는 마지막은 뭐 끝이다. 그래도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는 폭죽은 아니라도 콩알 폭탄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째 주를 셋째 주를 라도 조금이라도 먹게끔 해달라 이거죠. 장난감이라도 사게. 크리스마스 장난감이라도 사게. 뭐 내가 장난감 사줄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꼬마 손자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 믿을 놈 아닌 기관 오늘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